한 권의 책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도 작가의 고민과 인생이 담겨 있죠. 책을 완성한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 토요일인 만큼 낮에 라면이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 출출함을 달래주는 라면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라면의 역사를 쓰신 지영준 작가를 오늘 책으로 만난 사람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라면을 먹어보자는 꿈을 가지고 2013년부터 라면을 먹어보고 소개하고 있는 라면 평론가, 라면 문화 콘텐츠 창작자, 라면 전국자 피키 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영준 작가님 잠깐 소개하면요. 방금 이제 본인 소개 잘 하셨는데 라면과 관련된 SNS를 운영하시고 또 라면 문화 콘텐츠 창작자, 그다음에 평론가, 또 이번에 작가까지 아무튼 라면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명이 라면 정복자 피키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라면을 먹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 11년째 라면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라면의 역사라는 책까지 이번에 내셨습니다. 라면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런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 작가님은 일주일에 라면 몇 개나 드세요? 네,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네. 먼저 근데 제가 진행자님께 역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일주일에 라면 몇 개 정도 드시나요? 저는 이제 라면을 좋아하긴 한데요. 네. 있으면 먹는데 없으면 또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일부러 찾지 않으면 안 먹는 때가 있고요. 네. 찾으면 먹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계량은 안 되시나요? 계량은 안 되고 안 먹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 평균 몇 개의 라면을 먹을까요? 그래요. 이 책을 봐서 알겠는데. 알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먹지 않을까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 평균 1.5개 정도의 라면을 먹고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7개 정도, 1년 기준으로 78개의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먹네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네. 2020년까지는 세계 1위였고 2021년에 베트남한테 1위 자리를 넘겨준 후에 그때는 2위이긴 하지만 베트남 라면보다 우리나라 라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제일 라면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는 일주일 기준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라면을 먹고 있고요. 1년에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세요? 네. 발을 정자로 표시하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제 라면을 신제품이라든지 못 먹어본 라면 위주로 먹어보긴 하지만 또 평소에도 그냥 이제 식사 대신으로 혹은 야식으로 먹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도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면을 2개 먹고 라면을 인터뷰를 준비하고 그러시구나. 왔습니다. 그 라면 힘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지 작가님 특별하신 게 원래 교대를 졸업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라면의 세계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이제 좀 어려웠던 추억이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입시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이제 군대에 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당시 교사였던 부모님께서 교육대학교에 한번 지원해보고 군대를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교대에 붙어놓고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는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주마처럼 입시라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오던 제 인생이 너무 제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나? 라는 회의감이 들었고 군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 하나의 취미만 만들어가도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행정병을 했었는데 행정병들은 야간 근무가 많았거든요. 간식을 사러 PX, 그 군대 매점에 가서 매점에 진열되어 있던 수많은 라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전역하기 전에 그 라면들을 한번 다 먹어보고 전역해야겠다라는 소박한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라면들 내가 그냥 관심 없었을 때는 그냥 다 똑같아 보이던 라면들이 진짜 수백 가지 그런 맛을 가지고 있었고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서 그 라면들을 먹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고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일본이나 미국에는 그렇게 라면을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라면을 좋아하는 한국에서 라면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라면 완전 정복이라고 이름 지었고 세상의 모든 라면을 먹어보고 소개해보자는 꿈을 가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라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몇 년 하셨어요? 교사는 5년을 기준으로 1급 정교사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는 해봐야 그래도 교사로서 좀 경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년 후에 결정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사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던 중 제 꿈을 응원하는 인천 출신의 아내를 만나서 그 결혼을 하고 또 전업 라면 평론가로서 2023년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현재는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 라면 평론가로 하고 사모님도 교사세요? 네, 그 제 아내는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뭐 라면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잘 이해하게 됐고요. 아무튼 군대에서 뭐 어떤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나라는 뭐 문화가 요새는 K 들어가면서 K 컬처니 K 팝이니 뭐 아무튼 인기가 많잖아요. 또 K 라면도 인기가 많죠. 네, 뭐 요즘은 엄청납니다. 네, 책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라면이 이제 한 60년 됐잖아요. 역사가. 자, 이런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근데 이제 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라면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있는지, 특히나 뭐 우리나라 라면의 역사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라면 책을 보면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이런 거가 더 관심이 가는데, 라면의 역사를 쓰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 라면의 역사책을 출간하기 전에 라면 완전 정복이라는 라면계 미쉐린 가이드를 목표로 쓴 책이 있었고요. 또 오늘도 라면입니다라는 제 라면 사랑을 담은 책을 출간했었어요. 예. 근데 그 책들은 이제 라면들을 소개하고 또 추천하고 레시피 같은 걸 이제 소개하는 다른 책들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라면의 역사를 대성하거나 정리한 책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라면의 역사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라면을 맛있게 먹는 이런 책들이 기존에 있었고 네. 이제 차별화해서 라면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서 유래가 됐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책을 내셨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럼 라면이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아, 그 이야기도 사실 되게 긴 이야기라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은 인스턴트 라면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이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의 음식 라멘을 본따서 만들어진 공산품입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의 한 사업가 안도 모모우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안도 모모우쿠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려야 그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릴 텐데 안도 모모우쿠라는 사업가는 어떤 사업을 시도하면 늘 잘 되는 듯 하다가 실패하는 처음에 환등기 사업, 군수물자 사업, 숯 제조 사업, 소금 사업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융업까지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 과정에서 안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던 라멘이었는데요. 그 당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원조받았는데 이 라멘이라는 음식을 누구나 간편하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5가지 목표를 세워요. 첫 번째 맛있어야 하고 두 번째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누구나 쉽게 조리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저렴해야 되고 다섯 번째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된다. 이 5가지 목표를 가진 인스턴트 라면 개발을 목표로 1년 내내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스턴트 라면은 세상에 없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너무 오랫동안 고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안도 모모우쿠는 아내가 튀김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맞아. 내가 만든 면을 한번 기름에 튀겨볼까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죽한 면을 기름에 튀겨봤는데
기름에 튀긴 순간 면 속에 있던 수분이 싹 사라지게 됐고요. 급속도로 건조해진 면은 상온에서 오랫동안 놔둬도 변질되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은 독특하게도 뜨거운 물을 부으면 3분 만에 다시 원래 상태의 면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안도는 자신이 발명한 그 원리를 바탕으로 닭고기로 맛을 낸 라면,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 라멘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킨 라멘은 라멘을 즐겨 먹던 일본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마법의 라멘이라고 불렸고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우리 안도 모모쿠요? 안도 모모후크입니다. 모모후크. 네, 일본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아무튼 네. 그분의 노력으로 이제 라면이 생겨나게 됐고 그 라면이 또 몇 년 후에 우리나라로 네.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라면이 또 그런 또 과정으로 생겼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고요. 1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라면이 몇 종류나 나와요? 연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쉽지 않고요.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 매달 10개에서 15개 종류의 라면들이 출시가 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년에 한 200개까지 나오고 네. 또 그만큼 사라져요?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나오고 또 네. 그만큼 사라져요? 네, 그만큼 또 사라지고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종류를 계량해 보면 약 네. 600개에서 700종류 정도가 됩니다. 아, 외국 거 빼고 우리나라에서만 600개 이상의 지금 라면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요. 네,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라면은 더 소수고요. 네. 온라인에서만 판매되거나 혹은 지역 특화 상점에서 파는 라면들도 있고 그런 라면들까지 다 하면 600에서 700 종류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작가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아, 제가 오늘 그 신청드리는 곡은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 생활을 할 때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과 듣고 노래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제가 막상 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는데 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드림하이 OST가 큰 의미가 있어서 신청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책으로 만난 사람 코너에서 읽어보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쉽게 만드는 책 라면의 역사를 쓰신 지영준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끓여야? 아, 네.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 드리는 게 있습니다. 라면을 권장 조리법대로 정확하게 끓여서 드신다면 라면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생각보다 라면 드시는 분들이 눈대중으로 대충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대표 라면 그 매운 라면, 그 농부의 마음의 매운 라면 권장 물량이 몇 밀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550ml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550ml를 어떻게 측정해요? 그냥 우리가 보통은 없는데 측정할 수 있는 게.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라면 회사들은 종이컵 기준으로 네. 2컵하고도 반컵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계량컵 집에 혹시 있으시다면 계량컵을 이용하시면 좋고 없으시다면 이제 500ml 같은 경우는 500ml짜리 물병을 이용하셔도 좋고 네, 가능하면 저는 계량컵을 이용하시는 걸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550ml, 50ml의 차이가 라면 맛을 완전히 바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생활용품 매장 같은 데 가보면 그 계량컵을 파는데 그런 거 이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500ml 그 생수가 500ml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3땡 라면이나 그 2위 라면 그 진한 라면 있죠. 진한 라면이 최근에 550에서 500ml로 바뀌었어요. 그런 라면 같은 경우 이 생수병을 이용해서 계량하시면 좋고 그 농부의 마음의 매운 라면 같은 경우는 계량컵을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계량해서 먹는 라면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 뭐냐면 저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그 휴게소에서 그걸 팔아요. 네, 한강 라면 말씀이시죠. 거기다가는 물을 어디까지 담으라는 게 정확한데 네. 제일 맛있었어요. 역시 계량한 대로 먹는 게 최고군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라면마다 끓이는 시간도 다르고 권장 조리법이 많이 다양해요. 그래서 물량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끓이는 시간도 좀 타이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계량하시면 확실히 맛있는 라면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 봉지 뒤에 있는 그 조리법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게 제일 맛있다? 네, 제가 알아낸 비법은 그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네요. 네. 이 작가님 근데 라면이 이제 몸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건강하게 라면을 먹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하게 먹는 라면에 대한 팁 같은 게 이제 뭐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이러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제 라면이 우리가 치킨도 먹고 뭐 온갖 여러 음식들을 건강 음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즐겨 먹잖아요. 라면을 즐겁게 먹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한다면 전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그냥 라면을 행복하게 즐겁게 먹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안도 모모쿠라는 분은 95세의 나이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매일 점심을 라면을 드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셨고 전중윤 회장님 그리고 신춘호 회장님도 라면을 즐겨 드셨는데도 90대의 나이까지 장수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시는데 우리 이 작가님은 철칙이 있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저는 라면을 먹어보고 나서 평점을 매기거든요. 근데 평점을 매기는데 어딘가에서 협찬을 받거나 대가를 받으면 정직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 다 제가 직접 구입해서 먹어보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한테 라면을 선물할 때도 제가 이제 직접 마트에서 사서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라면 회사의 어떤 후원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본인 신념대로 정직하게 네. 평가를 하신다는 거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커피를 파는 이제 거기 여직원이 이렇게 불닭 라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했는데 제일 매운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것만 먹고 뭐 이거 사기 힘든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 모은대요.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매운 라면 중에 이게 불닭라면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은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라면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운 라면을 떠올려요. 그리고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불닭라면 같은 경우는 삼땡이라는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위기에 몰렸었는데 지금 그 회사를 완전하게 부활시킨 라면입니다. 그래요?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매운 라면을 외국인들이 좋아할까요? 외국에도 매운 건 많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매운 음식에 좋아하고 진심인 사람들이 매운 라면을 만드니까 우리나라 1위 라면이 농부의 마음에서 만든 매운 라면, 그리고 아까 삼땡을 부활시키는 라면, 불닭라면이 다 매운 라면인데 네.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라면의 원조는 원래 일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매운 라면 없어요? 일본에는 원래 매운 라면이 없고 순한 라면이 위주였는데 요즘 우리나라 라면들이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좋거든요. 희한하게 그래서 세계 최초의 라면을 만들었던 아까 안도 모모쿠의 니신 식품이라는 곳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매운 라면들을 본따서 만든 매운 라면들을 출시하고 있고 일본 라면들이 다 한국의 매운맛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원조보다 낫네요. 최근에는 그렇게 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책에도 보면은 라면에 이제 인천도 있고 일본에는 오사카에 이제 라면 박물관 직접 네. 제조도 해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인천에 관련돼서는 인천 상회박물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좀 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면은 무엇을 즐길 수 있나요? 작년 2023년 초에 이제 개관한 박물관인데요. 추억 발굴 수집가로 유명한 이희교 씨가 2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굴한 전시물들을 이제 전시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간 이유는 라면 박물관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80년대, 70년대, 60년대의 라면까지 그런 라면들을 그냥 라면 봉지가 아니라 안에 면도 넣고 실제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것처럼 다 진열을 해놓고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먹는 데는 아니에요? 라면을 먹을 수는 있어요? 라면을 먹으면 아니 지금 파는 라면이겠죠. 그래 라면도 먹고 라면도 보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라면을 먹는 곳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40년 전, 50년 전의 라면들 네. 혹은 네. 소주병, 맥주병, 과자 봉지, 빵 봉지, 온갖 식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진열해 놓은 곳입니다. 최근 네. 식품들을 구입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예전의 추억의 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작가님 군대에서 라면을 이제 인생의 목표로 정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군대 가면 고생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봉지에다가 네. 라면 넣고 그냥 물 부어가지고서 흔들어서 먹는 라면이 있잖아요. 그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걸 이제 뽀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컵라면이 없고 봉지라면만 있는데 이제 조리 기구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먹는 방식인데 네. 군대에서 아주 유명하죠. 네. 그 단순히 그냥 정수기나 혹은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봉지에 뜯어서 이제 넣고 그러면 덜 익은 걸 먹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덜 익으면서 먹게 되는데요. 라면의 맛은 상황이 만든다고. 저도 군 생활할 때 뽀글이를 아주 많이 먹었는데 네. 가장 맛있었을 때가 끊임없이 오는 눈, 이제 제설 작업을 하고 또 하고 1시간 자면 또 제설 작업하고 1시간 자면 또 제설 작업하고 그 와중에 먹었던 뽀글이가 네.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뽀글이 이야기를 하면 다 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뽀글이를 먹었는데 당시에 맛이 안 나온다고 아파트 그 눈 올 때 혼자 가서 눈이라도 쓸고 나서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못 가보거나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그런데요, 라면의 맛이게 되겠네요. 생각보다 직장 생활하시거나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뽀글이를 만들어서 맛있게 드셨다는 여성분들 이야기도 되게 많아서 아, 그래요? 일부러 만들어 먹는 거예요? 야근을 했는데 네. 끓여 먹을 수는 없고 봉지라면이 있을 때 몰래 회사에서 끓여 먹는 뽀글이 혹은 그래요? 학교에서- 정수기에 뜨거운 물 다 나오는데 요새는 근데 컵라면이 없고 봉지라면만 있었을 때 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도 의외로 뽀글이를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책 이전에도 2권을 내셨고 그전에는 또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 뭐 또 맛있는데 뭐 이런 걸 많이 소개하신 것 같아요. 라면 얘기만 하면 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면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 책 쓰시는 거 외에도 뭐 다른 또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죽기 전까지 라면을 먹어보고 소개하는 것이 꿈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꿈 중에 하나는 일본에는 이제 라면 박물관이 크게 이제 이렇게 개관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그렇게 정통 라면을 다루는 라면 박물관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능력이 닿는다면 한국 라면 박물관을 세우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그 역할을 하시면 우리나라 네. 라면 회사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회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수출이 꽤 많이 한다면서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 라면의 인기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에 라면 박물관이 없다. 네, 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상해 박물관이라고 하는 네. 이제 식품 박물관 속 코너로 있긴 한데 한국의 라면 박물관이라는 곳이 이제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돈이 많이 들 텐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지 작가님이 거기 이제 원장님 하시고 네. 라면 회사에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본에서도 실제로 그 일본 1위 회사가 라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라면 회사가 만든다면 제가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거기 원장님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라면을 가지고 봉사하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라면으로 봉사하는 활동 하시는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국내 최대 라면 동호회 중에 라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25년 가까이 역사가 된 곳인데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라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라면 봉사활동도 20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인천에서도 인천 부평의 예리먼이라는 장애인 시설에서 이제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모여서 직접 그 라면을 끓여주고 주먹밥과 김밥과 함께 네.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이제 그 복지관이나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네, 그런 라면을 분들한테. 가지고 가서 직접 끓여주는 행사를 하시는 네, 거군요. 라면도 끓여주고 김밥, 주먹밥도 이렇게 제공하면서 네. 한 끼 식사를 따뜻하게 제공하고 아, 있습니다. 천사시네요. 아, 그래요. 저 라면의 얘기만 하니까 또 라면이 먹고 싶어지는. 라면은 좋은 게 그 냄새도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라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책에서 이제 우리 작가님이 우리 청취자들에게 그 이제 꼭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다. 그거를 내가 꼭 들려주고 싶다.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작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던 안도 모모쿠가 했던 말인데요.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하는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48년의 삶이 필요했다. 과거의 일 하나하나가 현재의 일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 늦은 출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인생에 너무 늦은 것은 없다. 50세든 60세든 새로운 출발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안도 모모쿠라는 사람을 제가 엄청 존경하는데요. 제가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실패하고
어떤 사업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뭔가 이런 용기를 계속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계 최초의 라면을 만들었던 나이가 48세, 그리고 컵라면을 만들었던 나이가 거의 70살이 가까워졌었고, 또 세계 최초의 우주라면을 만든 나이가 또 이제 90세가 넘어서였었는데,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드는 과정에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또 95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계속 일을 하셨던 걸 보면서 저도 죽기 전까지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라면 박물관 아주 목표로 가시는데 라면 박물관도 만드시고 더 큰 꿈도 가지시고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인천에도 라면 맛있는 라면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하나 추가적으로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인천에서 강화도의 쌀을 이용해서 만든 시골 쌀라면이 몇 년 전부터 아주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인천 분들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국에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이 그 라면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드시기도 하고요. 또 친환경 유기농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밀가루 면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찾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 인기 그게 라면입니다. 어디서 사요? 그게 슈퍼나 편의점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상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구하기가 힘든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네. 바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이제 강화도 기념품 샵 이런 곳에서 이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 네. 네. 오늘 지 작가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듣고 싶은 곡 노래 한 곡 더 신청해 주시면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드릴 노래는 밀크티의 라면왕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해 라면의 역사책과 라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경인방송 라디오 열심히 듣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맛있는 라면 많이 소개해 주시고 라면과 함께 멋진 꿈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용주가 만난 사람과 책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신 뒤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끝곡으로 밀크티의 라면왕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